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키쇼. 오나의 투시.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정입니다. 네, 증시 분위기 좋은데요. 특히 나스닥 최고치 또 경신이 됐죠. 뉴욕 증시 훈풍을 받고서 우리 증시도 오늘 부지런히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었어요. 네. 괜히 9월 위기설이다, 8월 위기설이다 이래가지고 아마 미리 좀 비중을 줄여놓으신 분들은 요즘 같은 장세 배 아프다 이런 생각들도 좀 드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나오고 있죠. 대주주 요건 말도 많았던 얘기 요 관련해서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코스피는 벌써 1% 넘게 올라갑니다. 반도체주들이 아주 열일을 해주면서 증시를 올려가는 오늘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얘기 잘해주셨어요. 이 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이것만 빨리 좀 어떻게 결정이 되면 우리 증시도 미증시처럼 직전 고점 넘어서고 연고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이게 좀 걸리긴 해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더 부지런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지 랭킹쇼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 종목 진단 요청을 해주시죠. 전화부터 열어놓고 있습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서 바로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남겨주시죠. 네. 그리고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이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소소한 이야기도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의 친목도모의 장이잖아요. 그래서 게시판에다가 저는 점심 메뉴 뭐 먹었어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고민 그리고 또 축하할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적 체크 좀 해볼까요? 자, 슈팅스타님께서 밥 얘기하자마자 굿밥을 외쳐주고 계시고요. 이영재님 오셨고요. 나미스님, 해바라기님, 후리지아님, 머라카노님과 강사님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예. 후리지아님께서는요, 머라카노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데요. 머세마, 내 묵은지 전략 매도해서 한 종목으로 하려는데 추천주 없나? 라고, 진짜 묵은지가 아니라 많이 묵혀둔 주식 종목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아마 이런 종목분들 다들 있으실 테고요. 뭔가 또 그런 날 있잖아요. 변화하고 싶고 그렇죠. 뭔가 나만 왕따 같고 그리고 또 오늘 같은 날은 말씀하신 것처럼 또 반도체가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한 종목은 담고 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 고민되신다면은 네. 이 게시판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또 종목 진단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종목에 대한 힌트들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신규 추천 딱 이거 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더라도 네. 그 사이에 또 종목에 대한 힌트도 같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종목을 딱 찍어 두셨다면 이거 사도 괜찮나요? 바로 질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네. 자, 그라미님 안녕하세요. 말주변이 없어서 인사만 드려요. 인사만 주셔도 너무나 좋습니다. 자, 그리고 금수전님 대주주 양도세 문제 이번 달 안에 해결한다고 뉴스에서 봤어요. 라고 맞아요. 확인도 해주셨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과 저희 종목 고민 얘기 나눠볼 거고요. 세상 사는 얘기도 빠질 수가 없겠죠. 오늘의 랭킹은 뭔가요? 자, 오늘의 랭킹 일단 키워드 먼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구구대입니다. 오늘이 9월 9일이죠. 그래서 99데이. 저는 99데이 해가지고 네. 비둘기 평화의 날 이거 얼마 전에 했는데 이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근데 그 발사는 너무 좋았습니다. 맞아요? 9999 비둘기로 가는 게 아니라 닭으로 갑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 지정한 날이에요. 닭고기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9월 9일을 구구데이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예전에 3월 3일인가요? 그때 삼겹살 데이 해가지고 그쵸. 대형 마트 막 삼겹살 줄 서고 했잖아요. 뭔가 초복, 말복까지도 다 지났는데 그때 나는 몸보신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 99데이를 핑계 삼아 한 번쯤은 닭 소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비둘기 드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예. 그러면 왜 구구데이로 잡았을까? 오늘의 주제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네. 뭐예요? 1년 동안 무인도에서 한 가지 고기만 한 가지 고기만 매일 먹는다면 어떤 고기를 드시겠어요? 라고 고기 전문 언론사에서 이렇게 설문을 했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좀 허무맹랑하면서 우스꽝스러운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실제로 주변 지인분들이랑 이런 얘기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쯤은 나올 이야기예요. 저도 예를 해본 적 들어 있어요. 어떤 조건 갖춰놓고 1년 동안 어디 갇혀있으면 몇 억 하겠냐 안 하겠냐. 저는 실제로 이 고기에 대해서도 네. 소고기가 좋아, 돼지고기가 좋아, 1년 동안 그 고기 하나만 먹어야 돼. 그럼 뭐 그렇죠. 먹을 거야? 이런 거 물어본 적 많아요. 이게 그리고 정말 네. 재밌는 게 뭐냐면 무슨 고기가 좋아라는 질문이랑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안 질려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만약에 소고기 같은 경우는 선호하기는 하는데 소고기를 계속 먹을 수가 없어요. 입이 좀 느끼할 수 짧아지잖아요.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감안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기 레시피가 얼마나 다양하냐 이것도 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구구데이라고 그 닭고기 소비를 얘기하는 날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닭고기가 1위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가지고진 않았겠죠? 근데 이건 뭐예요? 제 머리 위에 있는 거 이거. 저 뭐예요? 이거 뭐예요? 물고기가 아, 있군요. 정말. 그래요. 뭐 여러 네. 가지 고기 중에 물고기가 또 눈에 띕니다. 근데 해산물도 정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비건이신 분들 중에서도 해산물만 드시는 비건이 또 있기도 하잖아요. 네. 보기에는 그리고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5가지 항목 중에 한 가지는 제가 아무거나 가지고 온 함정 카드입니다. 요건 한번 감안을 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닭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소고기, 물고기까지 네. 5개의 고기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불고기가 나올 법도 했어요. 네. 자, 어쨌든 이렇게 5가지 고기 중에서 여러분이라면 1년 동안 매일 먹을 때 어떤 고기를 선택할까 한번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심 때 저희 회사에서는 치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저는 치킨을 살짝 조금 먹고 왔는데 물고기 많이 먹으면 통풍 와서 돼지고기 이영재님 이렇게 달아주셨네요. 물고기를 많이 먹으면 통풍이 통풍이 올 수가 와요? 있어요? 맥주예요? 이거는 몰랐는데 말이죠. 그렇군요. 자, 그래요. 이철리님은 의외인데요. 물고기를 꼽아주셨습니까? 뭐 다양한 의견들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면서 저희는 오늘의 종목 진단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전문가를 모셔보겠습니다. 자,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문가님, 1년 동안 무인도에 가십니다. 그 무인도에서 한 가지 고기만 주장창 드실 거예요. 어떤 고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듣고 보니 올드보인데요. 저는 당연히 물고기일 것 같은데요. 그래요? 왜냐하면 닭고기, 돼지고기 이런 거는 한 가지잖아요. 근데 물고기는 꽁치도 있고 고등어도 있고 갈치도 있고 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먹는 게 제일 안 질릴 것 같아요. 근데 창호앵커가 요걸 함정이라고 파는 것 같은데 저는 함정에 빠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는 물고기예요. 알겠습니다. 이 정말 생각지 못한 발상이어가지고 제가 약간 좀 당황을 했는데 그럴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질문을 전문가님들께 여쭤볼 때마다 네. 확실히 전문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사고 체계가 다르구나. 그쵸. 왜냐면은 네. 맞추든 틀리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근거를 들으면 맞아.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정답이 바뀌어요. 그렇습니다. 듣고 보니까 물고기 하면은 거기 해산물 다 네. 들어가니까 뭐 문어 먹어도 되고 낙지, 조개 많잖아요. 이야, 근래 가장 지금 당황하는 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재필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봤고요. 예. 자, 그러면 종목 찾아서 가볼게요. 종목 진단 요청이 조금 뜸한 것 같은데 여러분 바로 남겨주세요.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꼽아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02-325-8200 전화 열려 있습니다. 많이들 전화 주시죠. 첫 번째 종목 오늘 급등해서 눈길을 확 사로잡습니다. 네. 해사랑님이 올려주신 종목부터 알아볼게요. 좋습니다. 바로 삼현입니다. 네. 이 종목 오늘 급등세 펼치고 있는데 역시 수익 구간이시죠. 15,420원의 비중 10%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근래 급등했잖아요, 이 종목이. 네. 그때 사셨을까 싶었는데 저도요. 아니시래요. 오래 물려 있었다고요? 그러니까요. 오. 올해 좀 손실을 보고 들고 계셨던 그런 종목으로 보입니다. 오늘 일부 수익 실현을 했는데 나머지 더 가져가도 될까요? 단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과연 삼현 오늘장 18%의 급등 부럽습니다. 어디까지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자, 이 삼현은 액추레이터 전문 기업이죠. 그러니까 모터나 제어기, 감속기 요런 제품을 합해 놓은 그걸 갖고 액추레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리고 오늘은 재료가 하나 나온 게 있는 것 같네요. 고화중 자율주행 로봇 상용 개발 소식이 있다라는 그런 뉴스인데, 일단 로봇 기업들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적자예요. 근데 이 삼현 같은 경우는 적자는 아닙니다. 자, 보면 이 실적 부분들 조금 살펴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죠. 자, 여기 작년에 55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수준 2분기 실적만 보면 작년 수준 정도에 근접하는 그 정도 수준은 되는 것 같네요. 이게 처음에 상장하는 종목들은 잘 봐야 되는 게
실적 부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기업들이 상장시킬 때 보면 우리 실적 이만큼 낼게요. 그러면서 그걸 실적을 충족하는 기업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이 실적 나온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삼연 같은 경우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처음에 상장할 때 그 계획보다는 작년 수준이다라면 그 계획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 매출액이라도 좀 작년보다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그나마 좀 두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우리 15,000원대 물리셨으면 오늘 갭으로 그냥 돌파해버렸네요. 자, 물려있다가 어제 종가가 14,870원이니까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갭으로 돌파해버린 그런 상황인데 요거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갭으로 일단 돌파를 했더라도 보면 처음에 상장됐을 때 가격이 이 가격대죠. 자, 이쪽에서 지금 여기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가 18,000원대인가요? 자, 그쯤에서 지금 여기 거래가 처음에 상장됐을 때 음선 두들겨 맞으면서 되게 많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항선 부분 근처까지는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움직임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일부 차익 실현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게 오늘 음선을 그리면 곤란해요. 자, 지금 조금은 더 두고 볼 수는 있겠지만, 자, 여기서 아침에 또 고점 18,530원 찍고요. 자, 조금씩 밀리는데, 오늘 종가 무렵에도 이게 양선을 그리지 못하고 아래로 좀 더 밀려서 이 가격, 오늘 저점 17,290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거 이탈하면, 그때는 일단 차익 실현 하셔야 됩니다. 차익 실현하고 밑에서 다시 잡는 게 낫고요. 그렇지 않고 양선을 그린다라면 자, 여기 처음에 상장됐을 때 고점이 2만 원 조금 넘어가는 구간이죠. 자, 오늘 종가까지 조금 지켜보시다가 요게 양선을 그리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양선이 나오는 거는 17,750원이 오늘 시가니까 그 가격 이상에서 끝나면 양선이란 얘기죠. 자, 그 이상에서 끝나면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그냥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양선을 그리면 좀 더 들고 가 보세요. 근데 오늘 저점 찍은 자리 17,290원 요걸 이탈하면 그때는 한번 차익 실현하고 밑에서 다시 잡는 전략, 양선을 그리면 좀 더 들고 가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후의 움직임을 잘 쫓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급등 나온 종목이죠. 삼연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래 들고 있어도 수익만 난다면야 얼마든지 가지고 있을 텐데 그렇죠. 일단 해사랑님의 이 긴 투자는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게시판에 이 이야, 고기 얘기 한창입니다. 정말 이거 고기 얘기 나오니까 배고파서 방송 진행이 안 되네요. 지금 보쌈 얘기에 수육에 지금 온갖 술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이 방송 잘못 진행하다가 여러분 다들 낮술하실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음식 중에서는 수육 얘기가 가장 많은데 수육이랑 매출순이 잘 어울려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는 안 먹어봐가지고. 이게 요즘에는 음식도 페어링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음식과 이 주류라든지 음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궁합 이런 거를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맞습니다. 추천해 주시면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강사님은 아주 강직하시네요. 쇠고기가 최고다. 의견 정확히 내주셨고요. 캣솔링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머라카나님 소는 수육이라 하나죠. 이영재님 배고프시다고요? 식사를 아직 안 하셨습니까? 하시면서 보셔도 됩니다. 든든하게 식사하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사님과 함께 우상향님도 소고기요 하셨고요. 그리고 민트 엘롱님 왠지 필명만 봐도 약간 여성분들이실 것 같은데 네. 닭고기 좋으시다고 엘롱님께서는 닭고기가 여러 요리가 가능해서 좋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혹시 선택하신다면 어떻게 선택하실 거예요? 전 돼지고기요. 저는 소고기요. 소고기 질리지 않을까요? 안 질려요. 소는 맨날 먹어도 좋아요. 예, 게시판에 게다가 또 다크호스로 아무래도 확실히 우리 시청자분들도 사고체계가 참 무인도니까 네. 여기가 다 이 사면이 다 바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먹어야죠.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이 상당하세요. 제가
아이, 실수를. 자, 일단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 오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유튜브 이상봉님의 종목을 도와드리죠. 매드팩토입니다. 자, 매드팩토 매수 가격은 11,000원이고요. 7%입니다. 이 종목도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현재 주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데요. 저는 이 종목이 이번 주에 좋았어서 네. 수익 내고 계시려나 했는데 아니 사실 매드팩토가 진짜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요즘에 고개를 바짝 들고 있는데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올라와도 11,000원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5,000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자, 매드팩토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매드팩토입니다. 11,000원이거든요. 저 가격 근처까지라도 좀 갈 수 있을까요? 네. 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을 보니까요. 최소한 뭐 작년 초에 매수하셨든가 아니면 그거보다도 좀 더 오래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시청자님 좀 불찰입니다. 11,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이 매드팩토가 2,750원까지 빠졌었어요. 자, 그러면 그 중간에 저 리스크 관리라는 거 이런 거는 전혀 안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뭐 이 매드팩토가 처음에 상장되고 그 항암제 임상 2상 글로벌 임상 2상 들어갔다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이렇게 움직였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고가는 10만 원이 넘었었네요. 자, 10만 원이 넘었었는데 뭐 그 중간에 뭐 증자도 하고 막 그래서 희석된 가격이 11만 7천 원 정도인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처음에 상장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지금 임상 2상 들어간 거 그 얘기는 벌써 옛날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뭐 며칠 전에 9월 1일이네요. 백도서티 요게 고륙정 치료제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임상 2상 들어갔다라는 그런 뉴스 때문에 상당히 강한 상황인데요. 자, 그거 외에는 특별한 뉴스는 제가 뭐 지금 그 전에 뉴스들 다 뒤져보면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찾아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데 그 정도 뉴스예요. 자, 그럼 임상 2상을 들어갔다. 임상 2상을 개시했다. 그러면 또 시간이 한참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상태에서 제약바이오 쪽 분위기가 되게 많이 좀 좋아진다라면 이 뭐 전체적으로도 성장주들 제약바이오 섹터가 대표적인 부분이죠. 좋을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뭐 11,000원에 매수하셔서 2,700원 여기까지 빠졌는데도 정리 안 하고 지금까지 들고 계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그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야, 내가 그냥 들고 있으니까 좋다고 얘기해줘라.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하신 겁니다. 자,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매수하신 가격에서 이렇게 빠질 때까지 뭐 그냥 방치하셨다라는 건 그냥 들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임상 2상 뭐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은 모르죠. 임상시험에 대한 결과 또 시간도 한참 많이 남아있을 거고요. 그 결과가 잘 나오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보다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에 안 좋은 그런 기업들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요거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들고 가시는 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하반기에 미국 금리 인하 관련해 갖고 제약바이오 쪽으로 전체적으로 좀 훈풍이 불 수는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 이게 조금 저라면 아예 매수를 안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매수를 했더라도 벌써 리스크 관리를 빠지는 중간에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성향 자체가 그런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은 뭐 한 올해 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일단 보유해 보십시오. 보유해 보시고 뭐 이거는 제가 뭐 그 매수 가격까지 간다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임상 결과에 대한 부분도
나오려면 한참 멀었고요. 기술적인 부분, 그 부분으로만 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기술적으로는 여기서만 7,000원대 중반 정도,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은 물음표가 찍힙니다. 자, 뭐 중장기 전략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일단은 그 임상 결과가 잘 나오길 기대하면서 일단 들고 가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드팩토였습니다. 매수 가격이 너무나 좀 높았죠. 고생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할 때 참고할 만한 내용들 안내를 해드렸으니까요. 이 내용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뭔가 네. 좀 이 시청자분의 마음을 간파하셨는지 네. 좋다고 얘기해 주셨으면 싶어서 진단 신청하신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래 들고 계시면 그런 마음 분명히 들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맞기 전에 미리미리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주저마시고 많이들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채팅창에 지금 렛츠게린님께서 쇠고기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어느 나라인가에 따라서 다를 듯요. 미얀마는요 10년 이하 소는 법적으로 잡을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시장의 쇠고기가 거의 타이어 수준이래요. 이런 얘기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와. 그리고 호주는 일부 사육한 블랙 앵거스 같은 거 말고 대부분의 방목한 쇠고기 정말 질기고 맛없어서 못 먹는다고요. 이거 새로 알게 되는 사실들이 또 나오는군요. 알겠습니다. 소고기가 또 이렇게 다 같은 소고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사실은 일상 속에 한 스푼의 약간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랭킹을 준비를 하는데 저 의도치도 않게 이런 식으로 생활 상식을 많이 얻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 좀 풀어보죠. 이 5개 고기 중에서 제가 함정 카드로 설치해놓은 그 5위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실제 네. 설문조사 결과에는 없었던 겁니다. 5위 공개해 주시죠. 물고기였어요. 오늘 박원율님께서 게시판에 출제자가 바보네. 네, 제가 참 실수를 했습니다. 아니, 이재필 네. 전문가님 얘기 듣고 제가 얼마나 뜨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군. 네. 어쨌든 5위 물고기는요, 실제 설문조사 결과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있었다면 충분히 네. 좀 논리적으로 선택을 많이 받을 법한 그런 선택지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5위를 공개해드렸으니까요. 네. 지금부터는 진짜 육상 고기들의 쟁탈전입니다. 자, 네. 4위 한번 맞춰보시죠. 네, 그러면요. 지금 현재 유가증권 시장이 1% 넘게 오릅니다. 어떤 종목군들이 선두로 나서고 있는지 시장 분위기도 보고 오겠습니다. 정수진 캐스터입니다. 브로드컴 호재와 함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2거래일 연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관심은 어떤 종목들로 향하고 있는지 자세히 체크해 볼게요. 1위에는 오리엔탈 전공 올라왔습니다. LNG 운반선 수주 확대의 실적 성장세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는 13,000원 코앞까지 올라갔습니다. 2위에는 사면이 올라왔는데요. 고하중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에 18,530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3위에는 원익홀딩스 올라왔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장 급등하면서 11,000원 선까지 돌파했습니다. 4위에는 삼성전자 올라왔습니다. 마벨과 CXL 호환성을 검증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71,000원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어서 5위에는 일승이 올라왔습니다. 마스가 기대감 속에서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요. 오늘 일승은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이어서 6위에는 세진중공업이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10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장중에는 25,500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이후에는 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위에는 현대임스 올라왔는데요. 역시 조선 기자재 관련주 현대임스까지 33,450원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후에 현재는 오늘 장중의 상승폭은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현재는 3만 원 선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8위에는 클로봇이 올라왔는데요. 로봇주 역시 4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고점 25,000원 선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도 10% 넘는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9위에는 LNC바이오가 올라왔는데요. 스킨 부스터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의 성장 초입보다 강력하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6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주가는 5만 원 선까지 안착했습니다. 10위에는 뉴로핏이 올라왔습니다. 일본 의료센터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11위에는 미투온이 올라왔는데요. 스테이블코인 대장주인 다나를 따라서 오늘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 미투온입니다.
12위에는 SK하이닉스가 올라왔습니다. HBM의 불확실성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28만 원 선까지 탈환한 SK하이닉스 올라왔습니다. 13위에는 CP시스템이 올라왔는데요. 선박용 특수 케이블 체인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세 보였습니다. 하지만 캔들은 현재 음봉으로 전환했습니다. 14위에는 HJ중공업이 올랐는데요. 수주 호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것이란 예고가 나오면서 오늘은 숨고르기 장세 보이고 있습니다. 15위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왔는데요. JP모건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를 중립으로 평가했다는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반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6위에는 대한조선이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조선기자재 관련주 4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고요. 17위에는 동방선기 올라왔습니다. 세진중공업의 자회사인 동방선기는 K조선에서 밸브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현재 20% 넘는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18위에도 보성파워텍 원전주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K원전에 러브콜을 보냈는데요. 한전이 한국형도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원전주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성파워텍 현재 10% 가까운 급등세 보이며 4,350원 선 움직입니다. 19위에는 SNC스가 올라왔는데요. 오늘 조선기자재 관련주들이 장 초반의 상승폭을 지켜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SNC스도 상승분은 모조리 반납한 채 현재는 3% 넘는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20위에는 하나마이크론이 올라왔는데요. 반도체 훈풍 속에서 오사트 기업인 하나마이크론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는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현재 15,65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뜨거운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반도체 관련주들의 외국인의 순매수까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번에 호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마벨 테스트를 마쳤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론까지 함께 검증을 통과하면서 글로벌 메모리 3사가 모두 공급망에 포함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검증 완료가 본격적인 CXL 시장이 개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CXL 관련주들 국내에서도 네오셈과 TLB, 오킨스 전자 등이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관련주들의 수혜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CXL 관련주들의 전략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XL이라는 키워드가 다시 좀 많이 들려옵니다. 오늘도 관련주들이 급등하면서 요동치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전문가님, CXL 관련주들의 전략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자, 앞에서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셨듯이 그 마벨하고 호환성 검증이 완료됐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자, 뭐 그런 내용 때문에 오늘 아침에 시작하면서부터 이 CXL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게 CXL 관련주들이 가끔 가다가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죠. 근데 뭐, 오늘 나온 그 분석 자료들 보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화할 거다. 요런 뉴스입니다. 자, 근데 일단은, 본격적으로 개화해야 하는 거죠. 자, 그 가능성은 뭐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까지 CXL 쪽에서 많이 쏘가봤죠. 투자자들이. 그래서 100% 이렇게 확신하고 믿고 그냥 지를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CXL 관련주들 중에도 조금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 실적이 적자가 나오고 막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두들겨 맞게 되면 정말로 세게 아프게 많이 두들겨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CXL 관련 주식들을 보시더라도 적자 나는 종목은 보지 마세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저 CXL 관련주들 중에 가장 뭐 강하게 움직이는 거는 이 네오셈 같은 종목들. 요런 종목들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데요. 자, 뭐 이 네오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작년에도 한 165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공략하려면 요런 것들, 그러니까 실적이 좀 되는 것들, 요런 거 위주로 공략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종목을 좀 말씀해 드릴게요. 뭐 이거 그냥 CXL 관련주이기도 한데 굉장히 싸고 종목 잘 찾아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뭐 이게 움직인다고 일로 우르르 따라가고 저게 움직인다고 절로 우르르 따라가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자, 한 종목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한양디지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한양 디지텍. 요거는 한양 ENG에서 메모리 모듈 제조 부분 요런 것들을 인적 분할해서 좀 만든 기업입니다. 설립한 기업인데 요게 예전에 LBS라고 위치기반 GPS 서비스죠. 요런 것들 때문에 또 뭐 자율주행 관련 요런 걸로도 조금 엮이기도 했던 그런 기업인데요. 그쪽하고는 지금은 조금 거리가 있고요. 요거도 CXL 관련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지금 이 한양 디지텍의 시가총액이 얼마냐 한번 볼게요. 한양 디지텍의 시가총액은 1,527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실적 나오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작년에요. 재작년 이때 2022년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죠. 자, 2022년도에 한 50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고요. 그다음에 23년도 같은 경우는 190억 정도밖에 영업이익이 안 났는데 작년에 한 35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어요.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예상치는 나오진 않고 있는데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조금 못한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 CXL 시장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게 되면 이 한양 디지텍 같은 종목들 이런 쪽들도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거 한번 보시면 답이 딱 나오죠. 지금 작년에 영업이익 350억 나왔는데 지금 시가총액 1,500억대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적자 나는 기업들도 이쪽 CSL이나 HBM 이쪽으로 엮어서 시가총액 몇천억 되는 종목들 수두룩하죠. 자, 근데 요거는 한양 ENG에서 기업 인적 분할하면서 그렇게 나온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좀 안정감이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부채 비율 73% 정도.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죠. 옆으로 엄청나게 기었어요. 자, 엄청나게 기다가 이제 올라오는 모습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이 되게 좀 터졌는데 지금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략을 하시려면 막 시끄러운 거 떠들썩한 거 그런 쪽은 저는 싫어하지만요. 그런 쪽을 공략을 하더라도 기본은 갖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한양 디지텍 같은 종목들은 빠지기도 엄청나게 빠졌죠. 이때 작년 5월 달이네요. 31,000원 갔다가 지금 10,000원이니까 새토막 났다는 얘기예요. 자, 실적 나오는 거 하고 그런 걸 보면 크게 여기서 더 이상 빠지거나 그럴 것도 없어 보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BPS가 1,600원 정도 되니까 지금 PBR 한 배가 아직도 조금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조금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매수를 하시려면 올랐을 때 쫓아가지 마시고 좀 조용할 때 얘기 안 할 때요. 그럴 때 미리미리 조금씩 사놓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종목들 실적도 되고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돼 있고 주가도 충분히 조정을 받고 모멘텀도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좋죠. 자, 종목을 한 종목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셔갖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CXL 관련주들 지금 다른 종목들 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저는 올랐을 때 쫓아가는 건 딱 싫어요. 딱 싫어하는데 저라면 좀 조정받는 구간 기다렸다가 천천히 매수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질문을 딱 타이밍 맞춰서 잘 던진 것 같습니다. CXL 관련주 특히나 종목 하나 챙겨갈 기회였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기억을 해두시죠. 네, 반도체주 뜨거운 가운데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그리고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들. 추풍영님께서 추석이 다가오는군요. 고기전이 나오는 것 보니까 추석에 고기값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요. 크크 해주셨어요. 게다가 이번에 추석 연휴가 길어가지고, 맞아요. 식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걱정이 되는 게, 노는 날이 많다 보니까 사실 버는 돈은 줄어드는데 쓸 돈은 잔뜩 벌써 계획이 잡혀 있단 말이죠. 맞아요. 이 추석 때 되면 고깃국 끓여야죠. 네. 또 육전 해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고기값이 그때 즈음에 되면은 또 정부 쪽에서 뭔가 좀 조절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수익내자님께서는 울릉도에서 온 오징어 수육을 드시면서 저희 방송을 우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저 오징어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울먹이게 돼요. 우와. 오징어 울릉도에서 온 오징어 수육이면 정말. 얼마나
녹을 거예요, 아마. 통통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 주제를 애초에 먹을 거를 잡아버려가지고, 먹을 거 얘기가 오늘은 한번 쓱 지나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나오는군요. 프리지아님께서는 돼지고기 잘 안 드세요? 두리안 얘기를 하고 계시던데, 혹시 두리안 드셔보셨어요? 네. 그래요? 저는 첫 기억은 너무 안 좋았어요. 이걸 왜 먹나? 이걸 왜 과일의 왕이라고 부르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는 그 냄새 얘기가 하도 나와서 좀 도전할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그 근처만 지나가도 네. 파는 데만 지나가도 냄새가 심하잖아요. 그래요? 근데 올해 제가 베트남에 가서 두리안에 성공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저랑 같이 가신 분이 한 번도 못 드셔보셨다고 해서 한번 먹어나 봐 이러면서 사서 옆에서 먹길래 맛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뭐가 맛있어 이러면서 옆에서 한 조각 먹었거든요. 맛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이 두리안 저는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상상이 안 됐는데 지금 옆에서 슬쩍 봤는데 표정이 찐이죠? 눈빛에서 지금 진심인 게 맞아요. 느껴져가지고요. 금정마인드님께서 그래요? 두리안 최애 과일입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텔레토비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텔레토비의 그 햇빛. 제가 뭐 성씨가 박씨여가지고 네. 뭐 어디다 붙여도 딱히 어울리진 않네요. 아니 점점 예. 더 실력이 올라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괜찮습니다. 반투명하게 또 조절을 해가지고 예. 저희가 음식 얘기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는데 보겠습니다. 지금 나비님께서 두산 네. 에너빌리티 올려주셔서 그래요, 종목 그래요. 얘기 좀 이어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횡보세가 너무 오래 가죠. 그쵸. 뭔가 완전히 가는 것 같으면서도 이 박스권 돌파를 못 해가지고 사신 가격이랑 현재 주가도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이 가격대 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사신 가격은 69,992원, 61,000원 근처에서 사신 거고요. 비중이 10%, 중기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뭐 아주 약간의 수익권, 약수익 구간입니다. 과연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아갈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이재필 전문가님 어떤 시각이신가요? 네, 자, 이 원전주들이 한참 좋다가 그 우리나라가 웨스팅하우스하고 계약 체결한 거 그 부분에서 뭐 독소조항들이 많이 좀 발견되고 뭐 그런 부분들 얘기가 나오면서 좀 상당히 좀 부침도 있었고, 좀 출렁출렁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보면, 다른 얘기들도 뭐 50년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50년도 아니다. 이거 5년부터 5년 단위로 또 더 연장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무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웨스팅하우스나 뭐 다른 쪽에서 수주를 하더라도요. 그 원전의 주기기는 아마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납품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큰 타격은 아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나온 지도 조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반영됐는데요. 자, 이게 올해 4월 달부터 좀 급등을 한 모습이었죠. 자, 4월 달보다 지금 한 3배 정도, 3배 정도 올라온 상황인데요. 실적 부분은 3배가 좋아졌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기대감들이 상당 부분 이렇게 많이 반영돼 있는 그런 주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그 원전 쪽 더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정책적으로 이 소형 원전 SMR 쪽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도 더 추가로 편성이 됐습니다. SMR에 대한 연구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될 거예요. 자, 그렇다라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조금 긍정적인 재료 길게 본다라면 긍정적인 재료가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짧은 단기 관점으로 본다라면 이게 치고 가기도 되게 좀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이쯤이 박스권 하단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이 정도가 박스권 상단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 한 5만 원 살짝 아래 구간 한 5만 8천 원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는 그 정도에서는 크게 더 아래로 이렇게 크게 하락하거나 그렇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또 6만 원대 후반 정도가 되게 되면 여기서는 또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도 어렵다라고 보셔야 돼요. 즉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다른 뭐 긍정적인 그런 뉴스나 모멘텀들 이런 게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그게 언제 뭐 어떤 형태로 튀어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좀 보신다라면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박스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좀 어느 정도 투자 전략은 나오겠죠. 지금 현재는 박스권 상단부보다는 박스권 하단부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또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치고 올라가서 한 68,000원 정도, 그 정도 수준까지 이상까지 좀 올라오게 된다라면 거기서는 저항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중기 투자 전략을 알려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게 적용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스권 하단부 정도 근처에서는 지금 비중이 10%시면 뭐 적당하겠네요. 일단 보유하고 계신 거 그냥 보유만 하시고요. 박스권 상단부 정도, 그러니까 68,000원 근처나 그쯤 되면 일단 한번 끊었다가 또 좀 조정받으면 다시 샀다가 또 반등 나오면 거기서 또 정리하고, 중기 투자 전략은 이런 형태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사서 여기에서 팔고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움직이진 않을 겁니다. 좀 가도 무겁게 막 이렇게 갈 거고, 조정을 받아도 막 이렇게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게 중기 투자 전략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뭐 상당히 좀 적당한 그런 방법일 것 같습니다. 68,000원대 이상 정도에서는 한번 끊어주고, 그리고 58,000원 정도, 59,000원 아래 구간, 그 구간에서는 다시 매수하고, 그렇게 박스권 전략으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원전 대표주죠.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드렸습니다. 박스권 전략 꼭 한번 기억해 주시죠. 네, 수고해주신 이재필 전문가님 보관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네, 이재필 전문가의 저희의 허를 찌르는 네. 이 선택, 물고기가 이미 벌써 나왔습니다. 네, 점점 창피하네요, 말할수록. 예, 5위권이었는데 그렇다면 네. 이제는 진검승부, 정말 이 육고기들의 싸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고기가 4위일지, 4위 좀 쉽지 않을까요?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서는 너무 하나가 좀 눈에 띄죠. 그러니까요. 4위를 바로 공개합니다. 4위는 양고기였어요. 4%. 사실 다른 고기들에 비하면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대중적이진 않죠. 그러니까요. 이게 네. 대상이 국내 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4파전이라기보다는 3파전의 색깔이 뚜렷해서 이렇게 양고기가 4위를 차지했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또 이분은 어떤 식성을 가지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왠지 안 가리실 것 같은데.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오늘 그 1년 동안 무인도에서 한 가지 고기만 먹는다면 뭘 드실 겁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남아있는 게 지금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전문가의 선택은요? 아무래도 제가 고기류는 안 가리고 다 좋아하기는 하는데 요새 또 제가 식단을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새끼 닭고기는 아니더라도 예. 일주일에 한 끼는 무조건 또 닭고기를 먹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익숙해져 있어서 무인도로 가도 닭고기만 먹고 살아도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네. 또 크게 무리 없이 그렇게 또 꾸준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헬스인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닭고기를 골라주셨습니다. 식단 관리하고 계신다고 네. 삼시세끼 왠지 닭가슴살만 먹을 것 같은 우리 김영희 전문가님. 현재 식단을 이어서 또 무인도에서도 1년 동안 닭고기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어요. 닭고기 매일 먹으면 상당히 비릴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보니까 저는 식단을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네. 그런데 닭 가슴살을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정말 레시피도 많고요. 요즘에는 그렇죠, 맞아요. 닭가슴살 하면은 퍽퍽한 살인데 안 그런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양념도 기가 막히게 해놔가지고 그러니까요. 딱히 살 안 찌게 잘 조리해 놓은 것들을 많이 팝니다, 인터넷에. 촉촉하고 네. 짭짤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싶은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것만 종류별로 먹어도 365일 먹을 수 있을 거예요. 365일은 안 될걸요? 저는 조금 굳이 될걸요? 그렇게 안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4위까지 공개를 해드렸는데 네. 여러분 3위는 또 어떻게 될지도 한번 선택을 해주시죠. 김혜우 전문가님도 종목 진단 도와드리니까요. 지금도 종목 신청 받고 있습니다. 많이 네. 올려주세요. 첫 자. 번째로는 어떤 종목? 네네. 이게 종목 진단을 해드리는데 예. 이게 채팅창에 자꾸 동물의 실망인데? 왕국도 아니고 하마하마 얘기 나와가지고 이게 뭔가 싶었더니 하마? 하나마이크론을 줄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에코프로 BM을 뱀. 그래가지고 가끔 예. 이게 무슨 얘기지 싶으면 종목 이름을 가지고 맞습니다. 번역을 해주셔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끔 재밌을 때가 있네요. 자, 그러면 종목 진단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 유시훈님의 종목입니다. 마침 조금 전에 그 두산에너빌리티를 했었는데 이번엔 현대건설을 해볼게요. 원전 색깔이 좀 그렇죠. 있죠. 원전으로 큰 움직임이 나왔다가 요새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죠. 61,200원입니다. 그리고 10% 비중으로 갖고 계시거든요. 언제쯤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종목의 고점이 6월 말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30% 쭉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면 추가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번 알아보죠. 전문가님, 현대건설입니다. 요즘에 자꾸 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여서 추가 매수가 어떨지 요거 좀 봐주실까요? 네, 잠깐 포커스 좀 맞추고 가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유롭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21선 구간에 이제 도달을 하고 약간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구간만 깨지 않으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최근에 강조드리는 쪽이 상법 개정, 그 다음에 지금 STO 쪽 강조 많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파운드리 쪽 보셔야 된다. 요거 강조 많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강조 드리는 게 원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들이 사실상 꽤나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선주가 결국에는 갔던 이유가 마스가 프로젝트 때문에 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전 쪽으로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 마누가 프로젝트가 나오고 있다. 마누가 프로젝트가 무엇이냐? 마스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조선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프로젝트 내용인 거고, 마누가 프로젝트는 미국의 원전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프로젝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에 이어서 제2의 마스가 프로젝트, 마누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 차오르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마누가 프로젝트는 왜 생기느냐? 조선 같은 경우에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군함을 건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군함 건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중국의 건조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중국만큼의 건조 속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국가가 필요한 건데 그게 우리나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이 협력을 요청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원전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누가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 자, 최근에 아시겠지만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급, 그러니까 이제 건설 쪽 분야보다는 SMR 쪽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모멘텀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SMR 쪽으로 조금 더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최근에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계약 이슈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 불공정 계약권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내용이 로열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유럽 수출 제한 이러한 내용들이었는데 현대건설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로열티 같은 경우에는 체코 원전 수주권이 약 26조에서 27조였는데 빠져나간 거 봤더니 1%, 2% 정도밖에 빠져나가지 않았더라. 즉 로열티도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원천 기술이 웨스팅하우스에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그냥 기술 사용료 주는 수준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는 웨스팅하우스와 손을 잡고서
진행이 되는 형태, 수출이 되는 형태로 진행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이 진행이 되고 있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원전 쪽으로 시장이 다시 한번 시선이 쏠리기만 하면 충분히 주가에 대한 반등을 기대를 할 수가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워낙에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갔었고 고가 부근에서 차익 실현이 강력하게 나온 다음에 지금 조정 구간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을 못 받고 있는 거지 원전 쪽은 저는 분명하게 우리나라의 메가트렌드 산업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바닥만 잘 잡아주면 다시 고개를 틀어 올릴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121선 구간 이탈을 하면 향후에 지지하는 구간이 뭐 5만 원 구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4만 원 중반대 구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21선 구간 이탈 시에는 일단은 정리하고 다시 한번 잡는 쪽으로 전략을 꾸려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면 1차 매물대가 약 6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매물대가 7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차 목표가는 일단은 6만 원으로 잡고서 현재 구간에서 고개 틀어줄 때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와 줘야 되겠죠. 다시 한번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전에 나왔었던 거래량, 즉 500만 주 이상의 순매수 물량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 정도의 물량이 들어왔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1차 목표가 6만 원이 아니죠. 6만 5천 원이네요. 1차 목표가 6만 5천 원, 2차 목표가 7만 원 잡고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원전 쪽을 본다라고 하면 원전 기자재 쪽에서 저는 좋은 게 조금 더 보이거든요. 원전 기자재 쪽에서 조금 더 반응이 강력하게 나오고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는 쪽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전 쪽 보신다라고 하면 원전 기자재 쪽에서도 지금 실적 나오는 쪽 같이 보시면 수익적으로 더 큰 수익 극대화 노리실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건설 살펴드렸습니다. 조선에서도 조선주 가고 이제 기자재가 따라갔던 것처럼 원전 기자재 관련해서도 주목할 만한 종목이 있다는 점도 같이 한번 챙겨가시죠. 네. 그리고 종목 얘기로 이제 좀 넘어가서요. 아까 네. 전에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하나마이크론 얘기도 해주셨는데 현대차도 얼떨결에 급등 좀 나올 만한데 하시면서 이렇게 글을 현대차 얘기를 좀 많이 남겨주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좀 무섭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또 음복이나 네, 오전에서도 이게 또 좀 비실비실해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참 요즘에 이게 투자 잘못하면 큰 코 다치기 쉬운 장이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네,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좀 궁금증 해소해보게 조선 네. 기자재 있으신 분들 당황하실 것 같아요. 게다가 근래 사신 분들은 내가 고점 잡았나 싶으실 텐데 질문 좀 올려주세요. 대표적으로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신고가슴에서 8%나 오르더니 지금은 네. 하락 전환된 종목군들이 좀 많습니다. 정말 게다가 종목마다도 예. 차이가 꽤 크죠. 그러니까요. 금방 뚝 떨어지는 종목이 있고 급등 종목이 있고 참 쉽지 않은 현재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을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상승파동님의 종목입니다. 갖고 있는 종목은 아니시고요.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네요. 매수문의. 자, 미투온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중에서 다날이랑 함께 미투온을 고민하고 계시네요. 오늘 매수하려고 했는데 급등을 하네요. 매수를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차트가 굉장히 누가 그려다본 것 같죠? 꼬불꼬불 점점 수렴을 해나가는 모습. 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미투온 이 매수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오늘 급등이 나와서 이거 놓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STO는 제가 현재 상법 개정주하고 가장 같이 많이 강조를 드리는 투탑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거인의 시선에서도 STO 쪽은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대장은 미투온이라고 보시면 되고, 2등은 다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두 종목 다 사도 괜찮다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장이 미투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대장, 그러니까 2등주가 이제 다날이 될 텐데, 지금 STO 같은 경우에는 정책 통과되면은 날아가는 쪽이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미투온 같은 경우에 오늘 한 10% 근처 구간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해서 정무위에서 이제 STO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여러 이제 법안들이 심사가 들어갈 겁니다. 심사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9월 26일부터 STO 서밋이 열릴 거예요. STO 서밋이 열리면서 이제 업계 관계자들하고 정책 담당자들 또 여기에서 이야기 나눌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0월로 넘어가게 되면 금융위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다루면서 STO 상용화 법안을 내놓을 겁니다. 즉, 앞으로 10월 달까지 STO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정책의 파도가 몰려오는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미투혼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약 2달에서 3달 동안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제가 오늘 오전에 STO 쪽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진작에 갔어야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진작에 갔어야 됐느냐? STO 쪽 같은 경우에는 멈출 수 없는 바람, 즉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진작에 갔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계속 연기되다 보니까 이 구간 못 뚫고서 힘 빠지고 조정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STO는 하루라도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상용화에 대한 제대로 된 긍정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투혼도 저는 이번에 신고가 뚫고 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등주가 다날이잖아요. 다날 같은 경우에도 저는 매집 아주 크게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날도 긍정적이에요. 제가 지금 STO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부터 미투혼이랑 다날만 보시면 된다. 요거 강조드리고 있거든요. 요 두 종목은 둘 다 저는 사셔도 된다. 다만 대장은 미투혼이고 다날은 이제 2등주인데 지금 다날 같은 경우에도 STO는 고작 미투혼 하나만 보내고서 끝날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갈 가능성 높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투혼뿐만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계셨던 다날까지도 둘 다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오케이 사인 떨어졌으니까요. 이 점도 기억해 주시죠. 네, 종목 압축을 상당히 또 잘해주셨어요. 네. 매수 질문도 저희 받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답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저희 좀 전에 조선 기자재 음봉 많이 나옵니다 했더니 고고식 님이 종목별로 쫙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야, 정리를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일일이 쓰시는 것도 힘드셨을 텐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대체적으로 HJ중공업도 정말 선두로 달렸었잖아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속도로 가파르게 올라갔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어제부터 후발주자로 주목받기 시작한 오리엔탈 전공이라든지 이쪽까지도 분위기가 확실히 시장이 정말 흐름이 빠르게 바뀌어요. 그렇습니다. 바람 방향 바뀌듯이 네. 막 휙휙 바뀌니까요. 지수 움직임에 비해서 그 움직임이 좀 요란한 종목들은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요란한 움직임들을 요즘에 맞습니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한 종목 신청해 주신 분 계시죠? 네. 저희가 STX 엔진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이군요. 자, 예. 유튜브 크레전드님의 신청 종목인데요. STX 엔진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세요. 요즘에 차트 흐름이 굉장히 급격한 흐름을 보여줬었죠. 그러다가 맨 끝에 있는 긴 음봉, 네. 이 파란색이 오늘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저게 굉장히 신경 쓰이는 게 앞에 양봉 몇 개를 지금 다 먹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49,800원까지 얼마 전에 나왔다가 네. 이분의 근데 매수 가격이요. 49,100원입니다. 네. 20%. 이거 너무 높을 때 따라가신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 질문 고스란히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이쪽이 오후에 갑자기 좀 바뀌는 것도 같이 좀 맞습니다.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조선기자재, STX 엔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자, 일단은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또 이제 오전에 거인의 시선 때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냐면 지금 조선 기자재 쪽은 약간의 프리미엄이 조금 많이 끼어 있는 광기의 영역에 진입을 했다라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한 8월 중순부터 해서 마스가 프로젝트 강조 많이 드리면서 뭐 1승이나 그 다음 주에는 뭐 태강 같은 이런 기자재 후발주자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 주부터는 제가 조선주는 말씀을 별로 안 드리고 상법 개정 쪽하고 STO 쪽만 강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유가 결국에는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환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마스가 프로젝트 때문에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스가 프로젝트는 이미 8월 중순부터 크게 탄력이 나온 이슈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역은 프리미엄이 붙어버린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이 이슈, 재료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재료가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프리미엄이 붙고 관계의 영역에 도달을 해버린 상황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분들 수익 극대화 노리시거나 아니면은 트레이딩 쪽만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갑자기 잘 가다가 기자재 쪽들이 일제히 급락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단순합니다. 그동안에 워낙에 많이 갔고 지금 이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붙어버린 단가에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저가에서 잡은 사람들은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으로 지금 파운드리 쪽으로 굉장히 수급 잘 들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STU 쪽 같은 경우에도 수급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법 개정 같은 경우에도 뭐 보국증권 같은 이러한 종목들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는데 지금 상법 개정 수혜주들도 다 일제히 탄력 나오고 있어요. 즉 제가 저번 주부터 그동안에 안내를 드렸었던 주도주들이 본격적으로 수급을 받아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기자재 쪽으로 들어갔었던 수급들이 어느 정도 퍼져나가는 시점이 오늘부터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의 조정은 단순하게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광기의 영역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다른 섹터군으로 수급이 퍼져 들어가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나빠서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니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대응의 영역에 진입을 했죠. 현재 구간은 저점을 좀 잡는다라고 하면 42,000원 구간이 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을 깨버리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2,000원 구간 이탈을 하면 일단은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매수가가 완전하게 이제 고점 구간에 접근을 하셨잖아요. 바로 매수가까지 노린다라기보다는 근처 구간 왔을 때 손실이 조금 생기더라도 정리는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선이 좋기는 합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앞으로 뭐 단기간으로 끝날 이슈 아니고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올 이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기자재 쪽 같은 경우에 특히나 약간의 프리미엄 광기의 영역, 너무나도 순환이 강하게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면 한동안 쉬었다가 다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고가에서 따라타는 게 아니라 이제 저가에서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혹은 새롭게 충분히 눌린 종목에 대해서 저가 매수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새로운 후발주자 9월 달에 새로운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부터 뭐 상법 개정이든 STO든 뭐 원전이든 이러한 쪽으로 시선 넓게 보셔라 라고 강조를 드렸던 거죠. 자, 일단 STX 엔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42,000원 구간 이탈 시에 정리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면 매수가에서 조금 못 미치더라도 일단은 너무 높게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정리하는 거 추천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종목들 주도주 종목군들 접근을 할 때에는 저가 부근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고가 부근에서 접근을 한다. 트레이딩에 대한 확실한 이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실 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물려가는 구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저번 주부터 조선 같은 경우에는 강조드렸지만 트레이딩 영역에 진입을 했다라는 부분 강조 많이 드렸죠. 지금은 트레이딩 영역이기 때문에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STX 엔진 정말 화제의 중심이 놓인 조선 기자재 관련주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해당 종목으로 걱정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좀 그렇죠. 전에 김혜우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프리지아님께서 조선주 그렇게 갈 때는 못 가고 대한조선은 오늘 빨간불 바보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또 그런 종목군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좀 시장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종목들 저희가 봐드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있는 종목들도 저희 가리지 않고 봐드리니까요. 종목 진단 네. 요청은 끝까지 해주시길 바라고요. 갑자기 분위기 바뀐 조선 기자재 쪽 얘기했더니 네. 뭔가 게시판도 그렇고 분위기가 가라앉았어요. 가라앉았어요. 저희 잘 분위기가 침몰된 느낌이어가지고 이래서 안 그러니까요. 되겠습니다. 텐션 끌어올려요. 예. 네. 자, 999대입니다. 오늘 999. 텐션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네, 텐션에 이건 찬물이잖아요. 이게 그 현자 타임이라고 하죠. 갑자기 소위 갑자기 확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무인도에 1년에 가신다면 어떤 것을 드시겠습니까? 1, 2, 3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그 3위는 뭔지 바로 예. 공개하겠습니다. 3위는요. 뭘까요? 닭고기가 3위였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양고기보다는 확실히 좀 많죠. 16%를 득표하게 됐군요. 어머, 이제 움직여요. 잠깐만요.
날이면 날마다 발전하는. 너무 징그러운 거 아닌가요, 이거는? 근데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제 지인이 이걸 봤다면 울먹울먹. 손절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너무 징그러운데요, 정말. 아니에요. 귀여워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자, 상호 통닭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고기는 사실 너무 좋지만 매일 먹으면 저거 좀 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3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1, 2위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대결입니다. 네, 시장 보겠습니다. 이렇게 장 초반에 잘 가다가 또 하락선 하고 이런 종목군들 많은데 내리에서 떠나지 않죠? 그렇죠. 그 잔상이 좀 남더라고요. 저도. 충격이 좀 왔네요, 이번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안 밀립니다. 네. 그만큼 내려오는 종목이 있으면 올라가면서 받치는 종목이 있다는 건데 어떤 변화 있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정수실 캐스터입니다. 네, 1시간 동안 달라진 투자자들의 관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8위에 부국증권이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오후 들어서 증권주의 상승 탄력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부국증권 현재 10% 넘는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위에는 이수페타시스 올라왔는데요. AI 수요가 탄탄하면서 기판 생산을 늘리고 있는 이수페타시스, 증권가에서 호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목표가도 8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줄 상향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2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유지하면서 현재 7만 4,20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15위에는 미래에셋증권, 역시나 증권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도 현재 강세 흐름 보이면서 22,000원 선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7위에는 상상인증권이 올랐는데요. 조금 가벼운 증권주 상상인증권 현재 24% 넘는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위에는 네이버가 올랐는데요. 오늘 1%대 강세 흐름 보이면서 23만 원 선 안착했습니다. 20위에는 유엔이 올라왔습니다. 정부의 AI 투자 활성화 전략이 나오면서 오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27,550원 선까지 올라갔지만 현재는 25,000원 선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짚어봤는데요. 오늘 오후장 뜨거운 증권주, 이재명 대통령이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상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증권주들이 기대감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도 있는데요. 9월에 또 이렇게 증권주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주주 양도세 강화에서 지주사와 함께 이미 많이 오른 증권주, 지금 우리가 접근을 해도 유효할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도 그 상법 개정안 관련된 언급을 간단히 좀 해주셨는데요. 증권과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번 주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상법 개정 수혜주 반드시 담아가셔야 된다. 요거는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또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부국증권 또 계속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부국증권 저번 주부터 살짝의 놀림 구간 나오고 나서 오늘 바로 신고가 달성해주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상법 개정 쪽에서는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 뭐였냐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이번에 3차 상법 개정안이 새롭게 논의가 되면서 가장 쟁점이 될 것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내용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자,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고 하면 지금 현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사주에 대해서 소각을 의무화하면서 그동안에 쌓아왔었던 자사주를 소각시키고 기본적으로 종목들에 대한 가치를 끌어올린다라는 이제 법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국증권을 예로 들어 드릴 때 이제 부국증권의 자사주 비율이 40%가 넘어간다라는 부분을 또 일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보게 되면 부국증권 같은 경우에 자사주 지분율이 42%가 넘어가는데 만약에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 42%의 이 지분을 갖고 있는 자사주가 그대로 소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58%가 현재 부국증권의 시총이 7천억 정도 되는데 이 7천억의 가치를 그대로 대신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 계산해도 주가가 2배 이상 펌핑이 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호재다라는 부분을 또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부국증권 추가적으로 또 급등 나와주면서 신고가 그대로 달성을 해주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본격적인 논의는 9월 15일부터 9월 27일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15일부터 9월 27일까지 논의가 진행이 될 텐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양도세 상향 논의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 양도세 상향까지 전체적으로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증권주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림들이 나타나는 거죠. 당연하게 지금 우리 시장이 최근에 박스권 돌파 못하고 빠졌었던 이유는 이 상법 개정에 반하는 내용, 즉 양도세 10억으로 축소시킨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 투자자들이 실망하고 외국인들도 물량을 대거 뺐었기 때문에 시장이 박스권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그러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다 통과된다? 시장 박스권 당연하게 돌파하는 거죠. 고가 뚫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하게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증권사들은 더욱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림 이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부국증권 제가 저번 주부터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지금 이제 오늘까지 추가 급등 나오면서 신고가 달성했는데 후발주자 또 나올 겁니다. 미래에셋증권 지금 또 이제 후발주자로 움직여주고 있고, 신영증권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비율이 50%가 넘어가는 기업이죠. 그리고 메커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자사주 소각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부국증권 못 담았다라고 해서 아쉬워할 구간이 아니죠. 후발주자는 더 나올 거니까 증권주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우리가 후발주자를 노려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증권 그리고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 힌트 얻어봤습니다. 네, 이쪽은 계속 봐야 된다 얘기해 주시고 계시고요. 네. 우상향님, 전 오늘 미래에셋 매도하고 후회 중이시라고. 조금 일찍 팔았다 이런 생각 하실 네. 것 같아요. 뭐 그 후에 너무 예. 갖고 가지 마시고요. 다른 종목에 또 기회를 갖고 가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사주 얘기가 한창이에요. 도두리님께서도 메커스도 자사주 38% 보유 중이라고 네. 이렇게 또 정보를 알려주시네요. 아니 치킨이 반응이 네. 좀 오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밀리얼님 오자마자 바리의 연인들 그 대사를 내 안에 아리따. 아리따. 예, 아까 전에 그 창호닥이 네. 던진 돌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요. 예. 행투님께서는 내가 이미 치킨인데 치킨이 될 상이라. 하면서. 그걸 또 그렇게 읽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이정재 형님 따라해야죠. 점점 더 빠져드는 것 같은데. 내가 이미 치킨이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지금 아무 말이나 막 던지시는 것 같아요. 탱투가이드님, 창터키 후라이드 있고요. 그래요. 네. 자, 이 치킨의 잔상은 빨리 지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 2위는요, 돼지랑 소가 남아있으니까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그리고 저희 종목으로 이런 것들 빨리 또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현실 복귀 해봐야죠. 전화 와 있습니다. 9301번님께서 전화로 종목을 신청을 해주셨는데 화장품 얘기 우리 안 한 지 되게 오래됐죠. 그렇습니다. 어느새 사실 상반기에 화장품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화장품 중에서도 대표적인 종목 아니겠습니까? VT를 신청을 해주셨어요. 이 종목 43,700원 매수가고요. 비중도 큽니다. 자꾸 30% 비중. 그런데 오늘 직전 저점 부근까지 내려와서 이제는 3만 원 테스트 기로에 서 있습니다. 네. 31,200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VT고요. 그리고 10월 초에 국경절 있잖아요. 네. 이런 이벤트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화장품주들 반응이 없거든요. 과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게다가 비중 높은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대응 전략을 펼쳐나가면 좋을지 김영일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시선이 조금 많이 멀어진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분기까지 해서 계속해서 좋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또 보여줬었던 쪽이 화장품이었고, VT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영업이익이 나쁘지 않게 나왔었죠. 그러면서 지금 VT 같은 경우에는 약 한 6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좋은 상승세가 이어졌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이 화장품 쪽 같은 경우에 2분기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다가 이제 이 주도주에 대한 서열을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뭐 조선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방산 등등 3분기로 넘어오면서 다른 쪽으로 이제 완전하게 이 주도주 주도권을 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VT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차익 실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VT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쉬운 부분이 무엇이냐. 지금 전체적으로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에 대한 다시 한번 이 강력한 상승, 주도주를 등극을 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이 다시 한번 이 실적이 굉장히 크게 뛰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무엇이냐. 2분기까지 굉장히 이제 실적이 잘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과연 그만큼 실적이 나올 수 있을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야 되는 건데 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에서 약간은 다른 쪽에 비해 이 기대감이 살짝 잦아들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상법 개정 관련된 종목군들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조선도 있고 로봇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는데 지금 주도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뭐 이제 조선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로봇이라든지 확실하게 실적이 담보되거나 아니면은 뭐 정책적으로 이슈가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도 이슈가 나올 만한 게 아직까지 없고 그 다음에 실적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는 워낙에 이제 눈높이가 높아졌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눈높이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현재 구간에서 화장품이 다시 한번 뛰어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VT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져가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VT는 사실 이제 아쉬운 점이 정리할 수 있는 구간 아마 이 고가 부근에서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이 꽤나 이제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었던 것이 조금은 아쉽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는 정리를 고려를 하기보단 저가 잡고서 내가 어떻게 추가 매수해서 어떻게 빠져나올까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지금 VT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영업 실적이 잘 나왔는데 여기에 더해서 3분기, 4분기도 양호하게 성장세는 이어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을 이탈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현재 구간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1차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3만 원 후반대, 그리고 3차 목표가는 4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 아쉬운 게 VT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정리가 됐어야 되는 구간인 건데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놓치고 나니까 현재 구간에서 반등을 기대를 하더라도 바로 매수가 근처까지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매물대가 워낙에 두텁기 때문에 지금 1차, 2차, 3차가 3만 중반대부터 4만 원까지 두텁게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확실하게 뚫어주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화장품이 주도주가 되는 그림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지금 제 생각에 4분기가 화장품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3만 원 구간을 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만 원 구간을 깨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어찌됐든 3분기, 4분기 실적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 현재 구간에서 1차 목표가 3만 5천 원 맞추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다만 지금 비중이 너무 두텁게 들어가 있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비중을 한 번에 크게 집어 넣으시면 안 됩니다. 위험도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는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추가 매수도 바로 진행을 하시면 안 되죠. 현재 구간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바닥을 잡았다라고 볼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먼저 3만 원 구간 확실하게 바닥 잡아주는 거 확인하고 고개 돌려줄 때 추가 매수해서 3만 5천 원 구간 1차 목표가에서 더 가주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더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손실은 감수하고서라도 정리 그리고 다음 주도주 쪽으로. 왜냐하면 제가 지금 뭐 4분기로 넘어가면서 주도주 될 수 있는 종목들이 꽤나 많이 보입니다. 지금 뭐 상법 개정 정도 단기적으로 굉장히 잘 가지고 있는데 4분기에 뭐 반도체든 원전이든 좋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탄력이 살짝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수익 해칭을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화장품 대표 종목인 VT를 살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 종목으로 너무 큰 수익까지 노리시는 것보다는 손실 약간 줄이는 선에서 다른 주도주로 옮겨가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VT 종목 진단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네, 게시판에서도 화장품주 있으십니까? 네. 뭐 이런 이야기들 저평가님 한 종목 있으시다고 이렇게 화장품주 VT로 촉발돼서 이야기 좀 나눠주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예나님 와주셨고요. 네. LG화학 종목 진단 요청 바로 해주셨고요. 네. 자, 루나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남은 네. 시간 활용해서 한 종목 빠르게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퀄리타스 반도체 신청해 주신 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선희님의 종목이고요. 18,000원에 비중 10% 얘기를 해주셨는데 손실이 꽤 있네요. 추가 매수 고민 중이시래요. 네. 빨리 탈출하고 싶으시다고.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해서 빨리 탈출할 수 있는지 여기에 또 김영희 전문가는 어떤 의견 주실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문가님?
빨리 탈출을 하시려면 다른 종목으로 해칭을 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더 빠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AD 테크놀로지라든지 탄력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쪽이 지금 왜 탄력이 나오고 있느냐? 삼성전자와 테슬라 간에 최근에 파운드리 쪽에 공급 계약이 나오면서 지금 파운드리 쪽에 대한 다시 한번 투심이 끌어올려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시스템 반도체가 영향받으면서 최근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파운드리 쪽으로는 제가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는 별로 말씀을 안 드립니다. 시스템 반도체보다 파운드리 장비 쪽, 뭐 ISC 같은 거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유진테크, 뭐 원익 IPS, 뭐 이런 거 말씀드리지, 제가 시스템 반도체는 아직까지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왜냐? 지금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은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 반도체는 파운드리 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테마를 형성하는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대장이 AD 테크놀로지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잖아요. 현재 3등, 4등 정도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더군다나 이제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 흐름을 보게 되면 바로 앞에 너무 두터운 매물 구간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두터운 매물 구간이 있고, 지금 바로 추가 매수를 해서 이 구간을 바로 뚫고 가준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맞고 다시 한번 바닥 갈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저라면 적어도 15,000원 중반대까지 소화해주는 모습 나타나고 나서 늘려줄 때 강한 거래량이 동반되면 저는 그때 볼 것 같은데, 지금은 거래량도 얼마 되지 않거든요. 즉 시장에서 별로 시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이 삼성전자와 테슬라 간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 나오니까 약간의 시선이 가는 정도에 불과하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4분기부터 주도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마 4분기에 움직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에 대한 이 직접적인 수혜주는 파운드리 장비 쪽이 될 것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 구간의 매물대가 너무 두텁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15,000원대 소화해주고 눌림 구간에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빠르게 정리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현재 구간에서는 다른 종목으로 해칭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는 점. 아직까지는 추가 매수 타이밍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현재 구간에서 15,5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6,500원, 3차 목표가는 18,000원 구간 안내를 드리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적어도 한 10월 중순 정도 넘어가고 나서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파운드리 쪽 내용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4분기에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퀄리타스 반도체는 조금 더 이 3등, 4등의 영역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은 추가 매수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은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고, 최대한 다른 종목 쪽으로 해칭을 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퀄리타스 반도체까지 해서 오늘 종목 진단을 마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김영일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네, 알찬 종목 진단을 마무리 짓고 이제 랭킹쇼 1, 2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구구데이를 맞이해서 1년 동안 무인도에 계신다면 어떤 고기만 드시겠습니까? 라는 다소 황당한 예. 질문에 대한 랭킹이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돼지냐 소냐, 과연 오늘의 1위는 누굴까요? 자, 1위 공개해 주시죠. 아, 돼지고기. 돼지고기가 1위였습니다. 소고기 좋죠. 좋은데 네. 좀 물린다. 뭐 이런 맞아요. 시각이 많아서. 그래서 돼지를 뭐 들들 볶아서 1년 내내 먹을 생각을 많이들 하셨나 봐요. 돼지는 안 먹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자, 이렇게 돼지고기, 소고기 얘기까지 해봤는데 갑자기 또 군침이 돕니다. 저는 방송 마치고 점심 먹으러 가야 되겠어요. 빨리요. 오늘은 네. 다이어트 포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랭킹쇼 오늘의 시간까지 다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